2024년 6월 27일 리뷰 앤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 타이틀을 종목별 이슈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수치가 잘 나오지 않았다 이 얘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가 힘을 못 쓰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이 8%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미국 주식의 그 마이크론의 차트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정을 받아도 살아날 만한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마이크론의 차트를 하나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거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8%장 외 빠졌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130달러를 지키면 다시 한번 우상향 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여전히 200달러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오늘 마이크론이 하락 출발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양봉으로 마감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애널리스트들의 발표에 따라서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한데, 장 끝난 다음에 8%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라는 건 그만큼 여전히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5,079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개인은 2,640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만 7,733억 매도를 했고요. 양봉으로 마감을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종목별로 보게 되면 그렇게 썩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527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667억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1192억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저는 코스닥이 원래는 830포인트 찍고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반등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적어도 875에서 880까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따라 너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보니, 일단은 830원 그래도 한번 찍고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 업종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리비안이 23.24%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가 4.81% 상승을 했습니다. 루시드 그룹이 4% 상승을 했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 50% 상승을 하고 쭉 떨어져 갖고 23%였거든요. 결국 음봉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 관련주들이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기차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 전기차 리튬 테마가 상승 출발을 했긴 했는데,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몇몇 종목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시장의 추세를 바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을 좀 하고 싶고요.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화장품류 수출 금액이 40억 4천만 달러로서 지난해 동기 대비 20.8%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마녀 공장이 아침에 신나게 뛰어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콜마 홀딩스도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 외에 풍력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전력설비 전선 이쪽이 상승을 했는데, 전력설비 전선은 오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후 9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공통적으로 있는 건 전력 설비와 전선,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원전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풍력 태양광 에너지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종목 이따가 한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는 뭐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뭐 하락한 후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양봉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및 전선 뭐 위에도 있는 건데 뭐 밑에도 좀 적어놨습니다. 오후장까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미 변압기의 70% 정도가 설치된 지 25년 이상 된 노후 설비라는 분석이 있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테마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무기한 휴진 돌입 소식 속에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석유 관련주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나이스 신용 평가가 올레핀 석유화학 공급에 과잉이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의 신용 등급과 신용 등급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퓨리뷰 리뷰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거의 갔던 데브시스터즈가 오늘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약세에 마감을 했던 이유는 쿠키런 킹덤 때문이었습니다. 뭐 기존에 데브시스터즈가 얘기를 한건 쿠키런 모험의 탑이었고요. 그 전에 출시를 했던 게 킹덤이었거든요. 근데 킹덤이 최근 업데이트 계획으로 유저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7일 기존 최상위 등급인 에이션트 쿠키에 속하는 다크 카카오 쿠키를 에이션트 플러스 등급의 새로운 쿠키인 용군주 다크 카카오 쿠키로 발표를 했다.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과금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매 운동이랑 트럭 시위 하다 보니까 뭐 데브 시스터즈는 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미국에서는 1000만 다운로드 달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던지긴 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종목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원래 좀 반등이 이렇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지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한번 더 나와야지만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차트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 드릴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원래는 이탈가를 제가 보고 있었던 건 68,000원이었어요. 68,000원 이탈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 10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했는데 개파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와야 될 그 다음 공간,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와야 될 곳이 6만 1,000원이었는데 이 6만 1,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고점과 저점의 지지였던 5만 6천 원 부근까지는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특히 때렸네요. 여기까지는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매도를 하게 되면서 개인들이 이거 다 매수됐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은 내일도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5만 3천 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만 4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됐거든요.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지금은 5만 3천 원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 나오면 6만 천 원 부근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매수 타이밍을 얘기를 해드렸던 거는 6만 천 원에서 6만 2천 원 사이였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매수 타이밍이 조금 좀 어설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될 거는 내일 5만 3천 원 있잖아요. 5만 3천 원까지 만약에 밀려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진짜 2% 3% 손절가 잡고 매매해도 무난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깨지게 되면 문제는 발생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양봉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거기가 제일 바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바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5만 3천 원 지지 여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만 3천 원 부근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위가 어떻게 될지는, 뭐 장기로 갈지 중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 요거는 좀 모르겠지만, 어 이거에 따라 좀 빠르게 반등하냐 아니냐 요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무브넥스, 자동차 관련 주고요. 예전에는 한국 프렌지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사명 변경이 된 거고요.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이 요 가격이었어요. 여기에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분할로 매수하세요. 1차적으로 한 5,550원 수준, 5,100원 수준, 5,100원에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2차적으로 여기 때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 가격 5,000원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 자동차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져요. 1월 달에서 5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뭐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면 좋겠는데, 뭐 자동차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5,900원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9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9,000원대까지는 9,300원 이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효과에 대한 수혜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수출이 30 정도면 어 국내가 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수출이란 얘기잖아요. 수출. 그래서 1분기 수출 이슈가 있어갖고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하죠.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한 30% 정도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환율 2분기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적이 뭐 작년만큼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30에서 한 40% 정도는 똑같이 팔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참고로 작년에 BPS가 10,000원이 넘습니다. 10,000원이 넘어요. 그것 때문에 밸류업 이슈로 주가 상승을 했는데, 뭐 여전히 BPS 보게 되면 낮은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롯데렌탈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네요. 삼성증권에서 목표가는 34,000원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출액은 0.7%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좀 주네요. 지난 분기부터 이어진 중고차 매각 이익 감소에 따른 실적도나 영향도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롯데렌탈은 지난 금리 상승기 2022년 말부터 23년 초에 수익성 관리 관점에서 오토렌탈 부문의 장기 렌터카 영업을 보수적으로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영업이 정상화를 통해서 장기 렌터카 대수가 승진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오토렌탈 부문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세도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근에 들어서 보시면 기관 쪽에서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이거는 주봉으로 보는 게 눈이 편해서 그냥 주봉으로 제가 차트 올려드렸는데,
여기에서 박스권이었거든요. 박스권이었습니다. 이 박스권을 지금 돌려냈고요. 다음에 저항이 이 가격입니다. 31,500원 수준. 그래서 31,500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실적을 2분기 실적이 어떻게 좀 잘 나오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36,000원이고요. 그럼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은 되게 좋아지네요. 작년에 비해서 좋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도 괜찮기 때문에 뭐 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36,000원대까지는 약 한 2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롯데렌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450원 있죠? 29,450원. 죄송합니다. 29,400원이네요. 29,400원 손절가로 잡혀 있으니까 29,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박스권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줄 이렇게 그어드렸어요. 그래서 저항 돌파 시 매수해도 됩니다. 그 가격을 15만 5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오늘 15만 500원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는 뛰어 올라갔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19만 원은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실적 얘기를 해드렸을 때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좋아져요. 작년 대비 좋아집니다. 작년 대비 좋아지고, 분기 보게 되면 1분기까지 적자였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 3배, 2배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도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2023년의 실적은 뭐 좀 오버였다? 뭐 그런 것도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제외하고 보면 19만 원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서 메디톡스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나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는 이전에 저항이 여기였어요. 이 저항을 돌파를 못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내일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 손절가가 이제 15만 500원이 되는 거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가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노친공정 내 커팅에 사용되는 노친금형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노친금형은 마모되므로 유지보스가 필요한 소모성 제품으로 고객사인 2차전지 업체의 가동률 회복 시 주목해야 할 기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그 저항 돌파를 하면은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갭상승이 나온 거죠. 갭상승 나오게 되면서 전 고점 여기였는데 딱 목표가까지 온 다음에 밀린 겁니다. 딱.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건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 요거 하나인데, 이거 만약에 흐름으로 움직이게 되면 8,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신저가가 나오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도 좀 나오면 어떻게 좀 볼 텐데, 실적이 나오질 않아서 이런 점이 조금 애매하고요. 참고로 리비안 관련주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을 한 거고 저항에서 지금 조정받았다. 내일 반등이 나오면서 만 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8,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프리뷰 종목 3개 정도 제가 좀 찾아놨는데,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오늘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어,
풍력 관련주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디어유, 이 세 개 빠르게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헥토파스칼인데요.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저항 부근이에요. 저항 부근이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은 이 가격입니다. 그 가격은 23,200원, 300원. 이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내일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파이낸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7,500원까지 조정받으면 매수 괜찮아 보여요. 17,500원. 근데 만약에 뛰어 올라간다. 19,300원입니다. 19,300원. 19,300원 돌파. 혹은 17,500원 지지. 여기까지 둘 중에 하나가 매매 타이밍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3,200원은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내일 조정받을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두 개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손절가는요. 이거는 4%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4%. 4%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S 윈드. 그 전에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뭘 보고 갈 거냐면 실적을 하나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실적은 2021년 피크치고요. 2022년, 2023년 하락을 했다가 올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이 여기였고요. 그냥 고점이 여기였죠. 36,700원. 그 다음에 2022년 고점이 여기였는데 요거는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중간에 상승하다가 멈췄던 이거를 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에 고점을 왜 좀 중요시하냐면 이번에 실적이 그것보다는 뛰어넘잖아요. 2023년은 실적이 워낙 안 좋았고, 그리고 이번에 턴 어라운드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은 23,2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지만 그 23,200원 돌파 시 26,500원, 그 다음에 32,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두 번째 목표가는 26,500원이었기 때문에 23,200원, 26,500원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고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CS 윈드. CS 윈드도 실적을 한번 보고 할게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2022년 안 좋았고요. 2023년 턴되고 2024년 작년 대비해서 한 1.7배 정도 실적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분기가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적자 흑자 전환되고 3분기까지 실적이 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1년 실적 좋았고요. 근데 2023년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쭉 무너진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게 되면 이거는 박스권으로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의 변수가 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지금 두 개의 이것도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 봐야 되는데, 정리를 먼저 해드리자면 거의 5만원 부근이에요. 5만원. 5만원을 뛰어넘거나 혹은 지금 보시게 되면 48,000원을 지지해 주거나, 그러면 첫 번째는요, 5만원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48,000원이 손절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48,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이 가격이 됩니다. 46,000원이 손절가가 돼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최고한 6만원대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6만원대까지. 그래서 매매 전략을 지금 두 개를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5만원 돌파 시 48,000원이 이탈가고, 이거 공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48,000원 매수 시 46,000원이 손절가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6만원대까지고요. 그 전에 저항이 하나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도 미리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000원 있죠. 53,000원. 53,000원이 1차 목표. 6만원이 2차 목표입니다. 분할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어유. 디어유도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좋지는 않지만 3분기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꾸준하게 실적은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는 실적 같지가 않습니다. 실적 같지가 않아요. 역사적 최저점이 이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 이탈을 하고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어서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저항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전저항 부근이 지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받냐 안 받느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만약에 매수가는 25,700원인데 소폭 조정받으면 매수라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손절가 4% 잡으세요. 이거 이탈시 그냥 정리입니다. 이탈시 정리. 제가 계속 손절가 얘기를 해드리고 하는데, 왜냐면 거기서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27,500원이 굉장한 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31,000원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25,700원에서 매수, 손절가 4%. 만약에 이거 이탈하게 되면 23,000원까지 하락입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게 되면 1차 목표는 27,500원이 되는 거고요. 돌파하게 되면 31,000원이 2차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 갖고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 안에서 매수, 매도, 손절 가격 확실히 좀 잡아놓고 매매하시면, 그래도 실적주 위주로 오늘은 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6월 27일 리뷰 앤 프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